안녕하세요. 쫄지마 영쌤TV의 영쌤입니다. 자, 이게 무슨 일입니까? 2023년도가 끝나고 2024년, 새해가 찾아왔습니다. 자, 구독자 여러분, 해피 뉴 이어. 예,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런 가운데 우리 중3들의 진학 소식이 하나둘 들려오고 있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2024년 첫 손님으로 용인 한국외국어대학교 부설고등학교, 줄여서 용인 외대부고 합격한 우리 이규혁, 이동영 학생입니다. 두 학생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일단 합격을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인터뷰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우리 규혁이는 현재 학교 전교 학생의 부회장이기도 하죠. 네. 예, 동영 학생은 작년 2022년도에 그때 2학년이었죠, 작년에. 2학년 때 전교 부회장이었죠. 네. 네. 그때 선생님이 막 기억이 떠오르는데 2학년 때 전교 부회장. 그때 엄청 귀여웠었거든요. 남자가 되었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 용인 외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용인 외대부고에 대해서 많은 정보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우리 규혁 학생은 3학년 전교 부회장, 우리 동영 학생은 2학년 전교 부회장. 이 전교 부회장 한 것이 외대부고에 합격하는 것에 좀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합니까? 네. 네. 이걸 좀 후배들이 와닿게끔 한 몇 프로? 이렇게 수치로 얘기하면 한 얼마 정도의 영향이 있다고 볼까요? 저 같은 경우에는 100%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 네. 왜냐하면 일단 네. 제가 이제 여기에 지원 서류를 할 때 이제 자기소개서를 쓰게 되는데 네. 이 자기소개서의 그 인성 부분 영역에서 제가 그 전교부회장 때 했던 경험을 직접 썼었고요. 그리고 네. 또한 실제 그 면접 당시에 그 마지막 문제로 이제 전교부회장 관련된 거를 면접 문제가 나왔었습니다. 그 면접 문제는 매년 다른 거죠? 네, 그 본인이 쓴 자기소개서 기반으로 나온 거지. 그렇군요. 100%다. 동영구는요? 저는 50이라고 생각합니다. 50%인데 네. 왜냐하면 이제 외대부고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인재상이 리더십인데 네. 이러한 리더십 자체가 학생 부회장으로서 역량을 기를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50%라고 생각합니다. 나머지 50은 어디에 두는 겁니까? 나머지 50은 이제 자기주도 학습이나 아니면 자기소개서에 들어간 인성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이게 만약에 학생 전교 이제 부회장인데 만약에 학급 회장은 영향을 어느 정도 미칠까요? 교육군? 네, 저도 이제 저는 그 학생 회장도 네. 거의 비슷한 수치로 네. 많이 영향을 좋은 긍정적인 쪽으로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학급 회장도 굉장히 좋은 요소에 들어간다. 네, 왜냐하면 이제 외대부고에서 네. 그 정말 중요시하는 것 중에 하나가 리더십 부분인데 네. 이 리더십 부분은 굳이 뭐 높은 자리나 이런 거에 상관없이 그 네. 리더라는 자리에만 오른다면 충분히 경험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잘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우리 두 학생은 전교 부회장을 역임했기 때문에 그것이 작게는 50%, 많게는 100%까지 합격의 당락을 좌지우지했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 맞죠? 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용인 외대부고 정말 많은 학생들이 가고 싶어 하지만 아무나 갈 수 없는 곳 맞죠? 전국의 많은 학생들이 눈독을 들이지만 갈 수 없는 곳 맞죠? 네. 네. 그것을 우리 규혁이와 동영이가 뚫었습니다. 야, 박수 한번 주시죠. 야. 두 학생 뚫었는데 드릴질을 좀 했나 봅니다. 평상시에. 드릴 다다다. 네, 아직 예고였습니다. 다시 용인 이게 외대부고가 위치가 말 그대로 용인에 있어요. 우리가 처인구 모현읍이라는 곳인데 좀 학생들은 많이 생소할 거예요. 처인구 생소하고 모현읍이라 그러면 어딘지 모를 건데 이게 좀 특별한 게 있어요. 이번 2024년도 수능 만점자가 한 명밖에 안 나왔어요. 그 한 명의 만점자가 바로 용인 외대부고 출신의 자연계 재수생이라고 합니다. 혹시 이거 알고 있습니까? 네. 네. 오, 알고 있었네요? 네. 선배네요.
그만큼 우리 용인외대부고 대단한 곳이다 라는 것이 입증이 된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그곳에 합격한 우리 두 학생 정말 자랑스럽게 그지없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용인외대부고 합격 비법 이렇게 해라, 나만큼만 해라, 그러면 합격한다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일 중요한 게 이 두 학생의 내신 점수, 일단 그것부터 알고 가야 되겠거든요. 내신 점수 우리 기획학생 공개 가능하죠? 네. 네, 몇 점인가요? 저는 198.7입니다. 198.7. 네. 높은데요. 네. 우리 동영 학생 몇 점인지? 네. 저는 부끄럽지만 196.9점으로 졸업했습니다. 196.9. 야, 여러분이 196.9가 부끄럽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지금? 예? 와. 자, 그러면 이제 중요한 게, 이 점수면, 이제 일반고에 가서 수시로도 정시로도 얼마든지 갈 수 있거든요. 좋은 대학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사고를 간 이유, 궁금하거든요. 자, 우리 교육학생부터 자사고를 고른 이유. 네, 굳이 자사고나 뭐 외고 이런 걸 알아보는 게 아니라 그냥 네. 학교 자체를 알아보다가 이제 외대부고를 알게 되었고 그 이후에 이제 외대부고가 자사고라는 걸 알게 되어서 자사고에 관심을 가지게 됐습니다. 일단 내신만 열심히 쌓고 있었네요. 네, 학교 생활만 열심히 학교 생활만 열심히 했다. 네. 그러다가 이제 중3이 되어서 이제 진로 진학을 준비해야 되니까 네. 이제 학교를 쭉 고르다가 외대부고라는 게 있네? 알고 봤더니 자사고네? 이렇게 된 거네요. 그 외대부고 자체는 제가 중학교 1학년 때부터 그 유튜브나 인터넷 통해서 계속 관심을 가지긴 했었던 것 같습니다. 관심은 네. 외대부고라는 게 있었고 관심은 중1 때부터 가지고 있었다. 그 머릿속 한 군데 어디 있었는데 이제 중학교 3학년 되면 본격적으로 준비를 해야 되니까 점점 그 비중이 커졌던 것 같습니다. 그럼 혹시 이 외대부고 말고 혹시 또 한두 군데를 좀 이렇게 눈여겨본 데가 따로 있었습니까? 서울국제고랑 그 네. 동탄국제고를 계속 눈여겨보고 있었는데 어. 제가 알기로는 이제 서울국제고는 서울에 거주 중인 사람만 갈 수 있다고 알고 있고 네. 또 이제 동탄국제고랑 이제 외대부고를 비교했을 때 저는 이제 외대부고가 좀 더 제 마음에 들고 가고 싶어서 외대부고를 최종 선택했습니다. 그랬군요. 일단 이제 외대부고하고 동탄국제고 두 개를 비교했다고 보면 되겠군요. 네. 승환의 중1 때부터 외대부고를 눈여겨봤었고, 네. 그 다음에 국제고도 생각해봤었고, 네. 일반고를 가지 않고, 이렇게 이제 처음부터 국제고나 외대부고를 이미 딱 생각하고 있었네요. 네. 외대부고나 국제고를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특별하게 뭘 좀 준비했다거나 그런 게 혹시 있습니까? 그 영어를 좀 더 비중 있게 공부했던 것 같습니다. 영어에 대한 비중을 좀 크게 했다. 네. 아무래도 이제 국제고나 외대부고이기 때문에 좀 영어 외국어 쪽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 네. 보면 되겠네요. 자, 그럼 우리 동영 학생은 어떻게 해서 이 자사고를 생각하게 됐습니까? 저는 어릴 적부터 이제 학업 분위기가 많이 휩쓸리는 사람이었어가지고 이제 상대적으로 일반고보다는 자사고가 더욱더 학업 분위기가 좋다는 판단하에 네. 자사고를 더욱더 알아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은 저희가 자사고가 있고요. 비평주나 일반고도 있잖아요. 네. 그러면 거기도 굉장히 공부를 잘하는 곳이고 그 다음에 분위기를 잡아주는 곳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대부고를 간 이유는? 저는 비평주나 일반고에서 진행하는 프로그램보다는 외대부고에서 진행하는 프로그램이 저의 장래희망과 연관이 있다고 판단을 해서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이제 이게 외대부고는 동영 학생은 언제부터 가겠다고 마음먹었습니까? 저는 알아보게 된 거는 초등학교 때지만 이제 가겠다 마음먹은 시기는 아마 중학교 1학년 때로 기억합니다. 일단 중1 때부터 외대부고를 가야 되겠다고 마음먹었네요. 네. 알겠습니다. 자, 일단 이렇게 생각부터가 일단 관심이 있었고 또는 가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외대부고에 대한 생각을 끊지 않고 쭉 이어서 갔다라고 보면 되겠네요. 외대부고가 이제 여러 전형으로 들어갔을 텐데 우리가 작년 쌤이 알아보니까 작년 2023학년도 경쟁률이
야, 이게 이제 일반 전형이 3.6대 1, 그 다음에 지역우수자 일반 전형이 2.49대 1, 사회통합 전형이 2.04대 1이에요. 올해 혹시 경쟁률 나왔습니까? 네, 제가 알기로는 네. 일반 전형이 4대 1 정도고 더 높아졌네요? 네, 지역 우수가 3대 1 정도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와. 그러면 휴학 학생은 뭐로 간 겁니까? 저는 이제 용인에 살기 때문에 지역 우수로 갔습니다. 아, 지역 우수로 갔고요. 네. 그리고 동료 학생은요? 저도 지역 우수로 갔습니다. 네. 이야, 이게 그러니까 전국 단위 일반 전형이 훨 높네요. 네. 4대 1. 우리가 이제 용인이니까 용인 지역의 우수자가 이제 3대 1이네요. 알겠습니다. 야, 3대 1의 경쟁 쉽지 않은데요. 오.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여러분들이 아주 중요하게 생각할 용인 외대부고 합격을 위해서 어떤 부분에 좀 더 중점을 뒀는가, 어떻게 공부했는가, 어떻게 준비했는가 세세하게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우리 교육부부터 한번 얘기해 볼까요? 일단 저는 그 본격적인 입시 준비는 그 올해 한 7월달 그때부터 이제 여름방학 시작할 때부터 준비했던 것 같습니다. 이게 좀 다른 학생에 비해서 늦은 거 아닙니까? 네, 이제 그쵸? 저 같은 경우에 계속 고민을 하다가 네. 이제 결정을 하고 그런 것이기 때문에 약간 늦은 경우도 그러니까 외대부고에 대한 완전히 다시 하겠다고 마음먹은 게 7월 네. 여름방학 시작할 때부터 네. 외대부고 오케이 네. 가자. 결정한 거는 이제 올해 초에 생각을 했었는데 아, 제가 이제 본격적인 준비 자체는 여름방학 때부터 한 것 같습니다. 아니 결정을 올해 초에 했는데 왜 본격적인 시작을 6개월 뒤에 했습니까? 7월 달에? 그 제가 막 이전에 합격 사례들을 찾아봤었는데 네. 굳이 너무 빨리 준비할 필요는 없고 여름방학 정도 가장 적당하다고 해서 저도 이전에는 내신 준비나 그 학교 활동에 그 치중하다가 이제 여름방학 때부터 했습니다. 이게 여러 사이트 좀 알아보면은 네. 너무 일찍 준비할 필요 없다. 네. 그렇게 나오는가 보네요. 네. 그런 경향이 많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 동영 학생은 언제부터 다시 시작했습니까? 저도 이제 제대로 준비하게 된 거는 여름방학 때부터. 보통 그렇네요, 이게. 딱히 뭐 그러면 내가 3학년 1월 달부터 내가 가겠다라고 마음먹었다고 해서 딱히 뭐 준비할 게 없네요. 네. 그러면 7월 달부터, 여름방학 때부터 뭘 준비한다는 거죠? 네, 저 같은 경우에는 그 학원을 그때부터 준비해주는 학원을 다니기 시작했는데 네, 그 학원을 다니면서 이제 그 자소서나 이런 거에 대한 첨삭을 받기도 했었고 면접 준비도 그때부터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7월 달부터 이제 외대부고를 희망하는 학생들이 가는 학원이 있네요. 네. 그 학원에 가서 자소서, 면접 그런 걸 준비했다. 네. 그러면은 그 내신 자체는 어떻게 이걸 준비를 해야 될까요? 내신은 이제 외대부고 같은 경우에는 그 1차랑 2차 그 커트라인이 있는데 네. 거기서 이제 1차에서 무조건 올 A이셔야만 그 1차 합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 막 190 몇 점 이런 식의 그런 점수 자체는 상관이 없는데 그 성취도 평가에서 네네. 전 과목 올 A가 나오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거는 2학년, 3학년 다 포함해서죠? 네. B 하나 나오면요? B 하나 나오면 그냥 못 간다고 생각했습니다. 일단 1차에서 내신에서는 올 A가 돼야 된다. 네. 올 A 되는 애들만 뽑겠네요. 네. 이제 점수 자체는 크게 상관이 없습니다. 점수 상관없고, 그죠? 네. 내가 90점부터 A인가 되는 거죠? 네. 그쵸? 그럼 90으로 A든 100으로 A든 네. 상관없네요. 100A는 좀 억울하겠습니다. 90점 A는 아싸가 되겠고요. 또 올 A다. 네네. 그리고 1차에 통과되면 2차는요? 2차가 이제 자기소개서와 면접인데 그게 사실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면 이제 이게 우리가 내신을 굳이 막 지금 점수를 물었던 게 198, 196 이게 안 중요하네요. 네. 그냥 올 A만 다 맞추면 되네요. 네. 90점 이상만. 이게 우리가
성적표 기대는 국어부터 체육까지 다 통합입니까? 국영수 네. 사과? 사과. 네, 국영수 사과 이거 과목만. 국영수 사과 5과목만. 네네. 다른 과목은 너무 억울합니다. 다른 과목은 왜 과목을 안 쳐줘요? 모르겠어요. 아, 네. 외대국어에서 요구하는 게 국영수 사과. 네. 그러면 지금 이제 우리 중학교 2학년 학생이나 또는 중1에서 2학년 올라가는 학생이 외대국어를 희망하는 학생은 무조건 국영수 사과는 무조건 올 A를 받아야 되겠네요. 네. 자, 그래서 이제 1차의 내신은 일단 A만 맞추자. 네. 2차는 이제 자소서하고 면접이네요. 요 2차를 위해서 이제 외대국어를 준비하는 학원에 갔다. 네. 학원에서 시키는 대로만 열심히 하면 된다. 아, 그건 아닙니다. 그건 아니랍니다. 어떻게 됩니까? 학원에서 그러니까 대부분 그 학원을 다닌다고 하면 하시는 생각이 이제 학원에서 다 해주고 그 시키는 대로만 한다 또는 학원에서 정해진 것을 다 따른다 이런 걸 알고 계시는데 네. 결국은 정말 확실히 합격하고 외대부고의 인재상에 맞는 사람이 되려면은 네. 본인이 그 노력을 직접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학원에서 해주는 건 그냥 조언이나 뭐 그 부가적인 그 도움 이런 것 뿐이지 네. 본인이 자소서를 직접 다 써야 되고 네. 면접도 본인이 직접 다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 네. 사실 학원은 그냥 보조적인 역할일 뿐입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이런 자소서를 쓰는 게 쉽지 않은 일이잖아요. 네,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겠습니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거기에다가 또 교육 학생이 또 중점적으로 뭔가 열심히 했다는 게 또 따로 있습니까? 준비했던 거. 자소서 부분에서요. 자소서든 면접이든 간에. 저는 그 면접에 관해서 이제 예상 문제들을 직접 제가 스스로 뽑아본 다음에 그것들을 연습해보는 것을 중점적으로 했었습니다. 이 예상 문제는 어떻게 뽑았습니까? 제가 이제 저 자신이 면접관이라고 생각을 하고 네. 제가 저의 자소서를 봤을 때 어떠한 문제를 낼지 생각해보아서 냈습니다. 스스로 문제를 뽑아내는 거네요. 네, 자소서를 보면서 그 안에서 충분히 이런 질문이 나올 것이다. 네, 예상의 적중이 높았습니까? 네, 실제로 그 세 문제가 나왔는데 세 문제 다 예상 문제에서 나왔습니다. 오, 그래요. 첫 번째 문제가 뭐였습니까? 첫 번째 문제가 제가 이제 자소서에 그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분쟁 관련된 걸 써서 네. 그거에 대한 분쟁에 대해 자신의 생각을 말해보고 또 네. 추가적으로 관심이 있는 분쟁을 제시해보라고 나왔었습니다. 아니, 자소서에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분쟁을 왜 적었습니까? 제가 이제 외대부고에서 중요시하는 게 네. 뭐 이과 성향이나 문과 성향 이런 거에 한쪽에만 치중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이과, 문과 둘 다 잘할 수 있는 그런 인재, 융합형 인재를 좋아하기 때문에 제가 이제 팔레스타인 그 전 문단에 이제 이과적인 걸 적었고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문과적인 것도 포함해야 돼서 네. 팔레스타인 관련 분쟁을 적었습니다. 그게 딱 문제로 나왔네요, 그죠? 네. 두 번째 면접 문제는 뭐였나요? 두 번째 문제도 이제 자소서 기반으로 해서 네. 그 방사선이 전자장비를 무력화하는 이유와 그 대처 방안 그리고 구조로봇을 만들 때 고려해야 될 점을 제시해보라고 나왔습니다. 역시 그것도 자소서를 기반해서 나온 거네요. 네. 그거는 왜 적었습니까? 그건 이제 제가 저의 진로를 로봇공학자라고 적었기 때문에 나왔습니다. 알겠습니다. 세 번째 면접 질문 기억납니까? 세 번째가 바로 그 전교부회장 관련된 거라서 전교부회장을 출마할 때 네. 그 내세웠던 대표적인 공약을 제시해보고 그리고 그에 대한 실천 방안과 전교부회장으로서 학생들에게 미친 긍정적인 영향을 제시해보라고 나왔습니다. 답변 잘했습니까? 다른 건 잘한 것 같은데 1번 문제에서 네. 그 추가적인 국제 분쟁을 제시해보라고 했을 때 그 시간상 제가 그걸 제시해보지 못하고 답변이 잘렸었습니다. 추가적인 국제 분쟁을 논해봐라고 얘기 나왔네요. 네. 선생님이 들어도 쉽지 않은 문제인데. 네, 알겠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나머지 부분에 워낙 말을 잘했기 때문에 합격된 거라고 보네요. 알겠습니다. 동영 학생은 이제 여기서 다 비슷한 거잖아요, 그죠? 네. 그러면 다 비슷한데 혹시 동영 학생만의 좀 특별한 노하우, 합격 비법 혹시 있습니까? 저는 자신의 진로와 관련된 책을 무조건 많이 읽는 것을 추천합니다. 네. 왜냐하면 제가 면접 봤을 때도 책에서 읽었던 내용을 토대로
대답을 했기 때문에 네. 일단 그 진로와 관련된 책들을 많이 읽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제 자소서에도 진로와 관련 읽었던 책을 혹시 언급을 했습니까? 구체적으로 언급은 하진 않았지만 그래도 그와 관련된 내용들을 면접에서 질문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동현군은 자소서를 크게 어떤 기반으로 좀 썼는지 혹시 기억이 납니까? 자기를 PR하기 위해서? 저는 구체적으로 한 4부분으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먼저 첫 번째 부분은 왜 외대부고에 지원하게 된지 그 이유와 네. 두 번째는 아마 자신에 대한 진로를 정하게 된 계기 그리고 세 번째는 인성 부분 그리고 네 번째가 외대부고 입학 시 어떠한 활동을 하게 될지 그런 부분으로 나누어서 썼습니다. 이렇게 딱 4개 정도로 구분되는 거는 동영 학생의 아이디어입니까? 아니면 보통 이렇게 짭니까? 보통 학생들이? 아마 보통 학생들이 이렇게 짤 것 같습니다. 그럼 우리 교육군도 비슷합니까? 네, 저도 그렇게 썼습니다. 네. 그 진로를 어떻게 잡았습니까? 저는 네. 진로를 정치가라고 정했습니다. 정치가로 잡았고 우리 교육은 로봇공학으로 잡았고요. 네. 야, 정치가면 질문이 굉장히 어렵게 나올 수도 있었겠는데 혹시 면접 질문이 몇 개 나왔는지 혹시 아십니까? 전 3개 나오고 또 추가 3개? 질문 1개 나왔습니다. 추가까지. 교육 학생은 추가 없었고요. 저는 추가 질문 4개 나왔습니다. 추가 질문까지 해서 4개. 추가 질문을 4개나? 네. 기본 3개다가? 네, 제가 굉장히 많이 나온 케이스입니다. 우와, 4개나. 일단 우리 동양 학생의 3개 한번 질문 다 기억나나요 혹시? 네. 기억나는 대로 해볼까요? 첫 번째. 첫 번째가 아마 용인시의 사회 문제를 언급하고 그 사회 문제를 해결할 정책을 제시해보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정치가로서의 면모를 묻네요. 네. 정치인으로서 이제 용인시 시장이 된다거나 용인시 국회의원이 된다면 용인시에 어떤 문제가 있고 그에 대해서 어떻게 바꿀 것인가. 이야, 이거 중3 학생으로서 쉽지 않은데요. 선생님 용인에 지금 산지가 그 10년 다 돼가는데 용인시 크게 문제 없거든요. 인구 100만이 넘어갔고 어떻게 답변인지 궁금합니다. 저는 이에 따른 예상 문제를 제가 만들어 봤어서 와. 그 용인시의 사회 문제는 흡연부스 설치 부족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러한 흡연부스를 더욱더 확대 설치해야 된다라는 의견으로 답변했습니다. 그 말은 면접관이 우리 동료 학생이 담배를 핀다라고 오해할 수도 있겠는데요. 담배 피십니까? 안 물어보던가요? 오해가 아니군요. 폈군요. 저는 일절 담배를 피지 않습니다. 담배 일절 끊지 않는다고요? 아니요. 담배를 피지 않습니다. 피지 않. 근데 이게 그러니까 면접관들이 오해를 할 수 있잖아요. 담배 안 피는 사람이 오히려 담배 피는 사람들의 편에 서서 이 흡연 부스를 더 설치해야 된다. 이게 흡연 부스가 적다라는 것은 어떻게 알게 됐습니까? 저는 최근 뉴스 기사에서 흡연 부스의 숫자는 계속 늘어나고 있지만 이러한 경우는 서울시에만 해당이 되고 경기도나 지방에 대해서는 해당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을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특이한 케이스네요. 두 번째 질문은요? 두 번째 질문은 제가 자소서에 의료 정책 관련해서 썼었는데 의료 정책. 네. 이러한 치료비가 없어서 치료를 받지 못하는 아이를 위해서 어떠한 의료 정책을 세워야 할지를 물어봤습니다. 세 번째 질문은요? 세 번째 질문은 제가 자소서에 정책 노트를 써서 정책 노트에 구상한 정책 중 한 가지를 답변하라는 내용의 질문이었습니다. 야, 이거 참 듣고 싶은데 시간이 없어가지고 일일이 다 듣지를 못하겠어요. 거기다가 추가 질문 한 개는 뭐였습니까? 추가 질문 하나는 본인이 생각하는 정치가는 무엇인가 였습니다. 이거 듣고 싶습니다. 저는 저는 정치가는 책임감을 갖고 일하는 사람으로 그 국민들의 공공복리와 사회 질서를 유지시키도록 노력하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에 따라서 제가 자소서에서 언급한 자소서에 기재된 인성 내용을 바탕으로 답변했었습니다. 합격할 만합니다. 이 정도로 이렇게 말을
이게 논리적으로 했다는 거는 선생님이 뽑았어도 합격했을 것 같아요. 네. 우리 퀴어 학생 4개나 추가 지문요? 이게 이례적이거든요. 거의 없는 거잖아요. 네. 네. 아까 3개의 질문에다가 추가 질문 4개. 시간 없지만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추가 질문요? 4개 더 말하는. 네, 한번 첫 번째. 첫 번째가 이제 그 팔레스타인이 유엔에 가입했을 때 나타날 수 있는 문제와 대처 방안. 두 번째. 두 번째가 방사선을 납으로도 막을 수 있는데 이 소재는 이제 구조 로봇에 달기에 너무 무거운데 다른 소재는 없는지 물어보셨습니다. 세 번째. 세 번째가 이제 전교회장으로서 공약을 내세울 때 왜 미리 선생님들께 그런 허락이나 그런 질문하지 않고 공약을 내세웠는지 그 이유를 물어보셨습니다. 네 번째. 네 번째가 이제 졸업 후에 희망하는 대학교를 물어보셨습니다. 마지막 질문에 대한 답은 어떻게 했습니까? 제가 그냥 실제로 희망하는 건 아직 아니지만 뉴욕 대학교의 로봇공학과라고 했습니다. 왜 하필 뉴욕 대학교인지 안 물어보는가요? 그건 안 물어보셨습니다. 왜 뉴욕 대학입니까? 제가 외대부고를 알아봤을 때 뉴욕 대학교에서도 가차 알아봤었는데 이때 했던 게 생각나서 그냥 말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금 얘기를 들어보면 우리 외대부고를 희망하는 학생들은요 굉장히 우리 선배의 어떤 생각이 정확하게 이게 생각이 논리적으로 방향성이 있다는 걸 알 수 있겠죠. 이 정도의 자기의 정확한 가치관이 없으면 외대부고를 쓸 수 없다고 보시면 돼요. 이게 생각이 없으면 갈 수 없는 것이네요. 너무 올렸습니까, 선생님이? 선생님보다 더 뛰어난 것 같습니다. 네, 아주 우리. 자, 네. 혹시 얘기를 못한 것 중에, 혹시 후배들에게 용의외대부고, 좀 이런 부분을 조금 더 집중해서 해야 된다. 그런 게 있을까요? 얘기하는 것 중에. 저는 외대부고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진로에 관한 구체적이고 섬세한 답변을 원하거든요. 네. 그래서 만약에 추상적이고 아니면 실천할 수 없는 그런 불가능한 그런 답변을 내놓으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본인이 생각하고 있는 진로에 그런 구체적인 내용들을 학습하고 이러한 학습을 바탕으로 답변하는 것이 면접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 말 자체가 자소서를 굉장히 실현 가능성이 있고 구체적으로 제가 된다는 말이네요. 네. 알겠습니다. 두리뭉실하게 대충 넘어가려고 하면 무조건 탈락이네요. 네. 우리 기억 학생은요? 저는 이제 면접을 보실 때 무조건 2갈씩으로 답변해야 된다는 것을 이제 강조해드리고 싶고 네. 또 이제 외대부고에 있는 여러 학교 프로그램을 섞어서 엮어서 말씀하시면 되게 더 면접관이 좋게 보실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어떻게 하라는 얘기인가요? 좀 더 구체적으로.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외대부고에 있는 TTO 프로그램이나 또 창의융합 과제 이런 거를 엮어서 예를 들어서 제가 외대부고에 간다면 이런 프로그램을 직접 해보고 싶다는 식으로 말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하시면 더 학교에 관심이 있다는 것을 어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말은 이제 내가 학생이 외대부고에 대해서 좀 검색을 해서 안에 커리큘럼을 좀 많이 알아봐야 되겠네요. 네. 그래야만이 내가 어떤 과정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게 나오네요. 네. 그런 걸 어필하면 더 좋다. 네. 알겠습니다. 자, 우리 후배들 중 외대부고 가고 싶은 친구들이 참 많을 것 같은데 우리 두 학생 선배 정도는 해야 됩니다. 네, 그래야만이 합격이 되겠죠. 철저히 준비를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자, 그 외에 아마 여러분들이 궁금한 사항이 있을 거라고 보고요. 그런 친구들은 댓글에 남겨주시면 영우쌤이 두 학생에게 물어보고 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번 더 합격을 축하드리고요. 이제 바로 중학교 마지막 겨울방학이잖아요. 네. 어떻게 보내고 지낼 것인지 중3 마지막 겨울방학 그거 한번 계획 있으면 마지막으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제 못했던 공부랑 고등학교 아니 못했던 공부가 어디 지금까지 공부 열심히 했잖아요. 못했던 공부가 있었습니까? 부족한 부분이 꽤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걸 보완하고 또 고등학교 올라가서 시험 보게 될 과목들 열심히 공부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공부에다가 또 치중을 하네요. 네. 나보다 더 뛰어난 학생. 운동도 이제 할 계획입니다. 운동도 하고요. 네. 기타도 계속 칠 거고요. 그거는
아마 그럴 것 같습니다. 아, 예, 우리 밴드부 이름이 뭐였죠? 온오프. 온오프입니다. 그렇죠. 온오프 밴드 리더였죠. 예. 네, 이제 후배에게 물려줘야 되는데. 네. 그렇죠. 네, 후배들이 또 온오프도 잘 이끌어 가기를 바라고요, 그죠? 공부를 하면서 운동과 같이 겸비하겠다. 체력이 따라줘야 공부할 거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그렇죠. 네, 우리 동희 학생은요? 저는 저의 진로와 관련된 책을 더욱더 많이 읽고 싶습니다. 정치에 관한 책이네요. 네. 끝이 없죠?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책을 보겠다. 네, 아름답습니다. 정말. 네, 정치에 관한, 진로에 관한 책. 자, 바쁜 와중에도 인터뷰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이것으로 인터뷰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가까이 모두 안녕!